안녕하십니까. 피롭틱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피롭틱스가 삼성전자에서 2028년에 유리기판을 상용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 피롭틱스가 왜 유리기판 관련주인지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유리기판이 PCB하고 비교가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유리라고 적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처리 속도가 빠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PCB 기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열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리 기판은 아무래도 열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리는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미세한 크랙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리 자체가 어떤 결정 구조가 이렇게 네모난 조각들로 쫙쫙 이루어져 있어요.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유리가 깨질 때, 쨍그랑 깨질 때 차차차차게 금이 확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 결정의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검사 장비예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안으로 체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다 보니까 그 미세한 크랙이 문제예요. 그 크랙이. 그래서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요 피롭틱스라는 회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의 역할을 담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장비까지 이 피롭틱스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만들 수 있고 장비용 검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용 할 수 있는. 맞습니까? 자, 그런데 피롭틱스가 실적은 또 어떤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피롭틱스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셔야지 저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실적표를 보시면은 2020년 12월 달에 매출액이 1,800억이었어요. 그때 영업이익이 18억. 그리고 21년도에는 적자가 났죠. 참고로 적자가 났었던 거는 R&D에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자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실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실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2030년에 지금 죄송합니다. 2028년도에 상용화를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그 전에 이미 공정 장비들을 다 납품을 해야 됩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향후의 실적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건 만약에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주주분들,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주봉상으로 가서도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피롭틱스가 계속 끊임없이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도 거래량이 살랑살랑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주주분들이 이 가격을 절대로 까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냐? 바로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매물대 차트만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매물대 차트를 봐야 되냐?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건 어디겠어요? 과거에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 즉 매물대 구간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지금 이 피롭틱스가 거래량이 터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 가장 중요했었던 매물대 라인이었고, 근데 오늘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머리 위에 또 하나가 있네요. 4만원과 45,000원 구간. 맞습니까? 그러면 피롭틱스가 한 방에 45,000원 구간까지 상승을 하겠죠. 왜?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도 제안을 드리는 건 지금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부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15분 봉상으로 가서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있어요? 안 실리고 있어요? 안 실리고 있죠.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를 기준으로 저는 먼저 1차적으로 눌림이 올 수 있는 가격은 현재 가격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선택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조금 더 눌린다라고 싶으면 33,000원까지만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인 가격대에서는 가격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터져야 되는 가격은 얘가 살짝 눌림이 좀 주고 올라갈 때 반드시 35,000원 가격대에선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주분들께서 매매하신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필이라고만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필옵틱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눌렸을 때는 또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아갈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이 한 방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잘 보세요. 올해 초에도 한 방에 쭉 올라간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눌림목이라는 건 계속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바로 요 네모칸 구간, 눌림이 왔을 때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하나의 파동을 우리 주주분들이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파동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필옵틱스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피롭틱스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게요. 주주분들 요 매물대만 잘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번에 상승의 흐름이 딱 나왔을 때 2023년 기준으로 매물대가 만들어졌죠. 결국은 이 해당하는 가격의 매물대가 돌파가 나오면서 올해 초에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요했었던 매물대 구간을 지금 지켜줬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피롭틱스가 쌍봉을 완성을 하든지 아니면 N자형 파동이 완성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격대는 머리 위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도점을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